이제 오늘 우리가 이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본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하고 있는 기본은 이 작업 지시서를 바로 보기. 바로 보고 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차가 다 다르니까 작지를 바라보는 내용. 작업지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잘 그거를 못 느꼈고 지금은 좀 많이 느껴요. 이게 수화치가 어느 위치에 누가 봐도 이거가 알 수 있게 네. 배색과 이런 게 다 알 수 있게 물론 색깔로 잘 칠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새들은 컴퓨터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분들은 그거를 활자로 읽는 거, 그림으로 안 읽고 그렇죠. 활자로 읽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컴퓨터로 해서 따다 붙이는 경우에 스티치 빠지거나 라인 하나 둘씩 빠지는 건 되게 쉽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그림 따다 붙이다 보면 스티치 빠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네.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모두의 각자의 입장에서 일을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는 작업지시서밖에 그럼요,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작업지시서는 모두가 똑같은 컨디션으로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는 항상 받은 날 날짜 표시를 해서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뭐 옛날에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저는 이제 영업 세일즈도 하고 상품 기획도 하고 직접 유통 생산도 이제 다 진행을 했었지만 작업 지시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몇 안 돼요. 더군다나 이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그 디렉터, MD, 상품 기획자들은 거기에 대한 그 텍스트만 읽을 뿐인 거고 디자인실에서는 그 도식화만 그 본분인 거고 네. 네. 맞아. 나머지 뭐 상품을 실제로 파는 매장은 볼 일이 없겠지만 아니, 네. 구매하는 없지. 사람들도 중요하잖아. 네. 만들려면 구매는 또 이게 부자재 리스트만 보고 그쵸. 네. 이게 작지에 들어가는 게 도식화, 그다음에 사이즈, 배색, 그다음에 아소트, 부자재. 그쵸. 원부자재 내역. 원부자재. 네. 네. 근데 이런 걸 이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가서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 작업지시서가 도대체 뭘 하는지 저는 그 품번의 수량, 원가, 판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 진짜 종합 예술이에요. 작업지시서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이제 있어야 이게 좀 내공이 쌓인 거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일을 한다, 우리 패션 쪽에서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야겠죠. 아무튼 이 작업지서를 이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기회가 되거나 뭐 다음 시간에 뭐 작업지서 실제 샘플을 물론 브랜드는 가리고 뭐 이것저것 디테일들은 가리고 해서 이제 네 그거를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지를 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 잠시 사장님이 선수시구나. 아니에요? 브랜드를 가리는 사이에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작업지서 들고 다니시는구나. 작업지시서. 괜히 입으로만 실물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브랜드가 가려질까요? 브랜드 네임은 가려지겠죠? 그냥 멀리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네 머리서만 잘 보여요. 살짝 근데 이제 보여드릴까요? 디자이너들도 이제 작업 지시서를 가끔씩 이제 매일 꾸미긴 하는데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르죠. 이게 나중에 이 작업지서가 실제로 이게 보이시나? 요런 요 정도만 네, 해주세요. 요런 내용.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런 게 네, 작업 네. 지시서예요. 도식화, 그다음에 칼라 배색, 그다음에 작업상 봉제상 유의사항, 그다음에 여기가 품번, 여기 판가랑, 그다음 어디서 뭐 패턴 떴는지 히스토리들이 사실 요 작은 간에 다 나와 있고요. 굉장히 잘 꾸며진 작업 지시서예요. 그런가요? 아소트, 일단은 빈칸이 없잖아요. 그죠? 네, 부자재, 네. 사이즈, 이 빈칸을 아소트. 다 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뒤에는 이제 사이즈 재는 법. 왜냐면 사이즈 재는 거가 정확하게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이즈 재는 법 어떻게 항목별로 어떻게 훌륭한 재는 작업 법. 지시서예요. 그다음에 네. 작업 로고 위치. 네, 로고 위치, 자수랑 네. 그래픽 네. 위치라든가 칼라 선정 그리고 이제 자수도 두께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라벨. 라벨. 라벨들이나 그 부자재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네요. 네.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려요. 기술이 부족해요. 그냥 이렇게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작업지서를 지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서로가 약속인 거죠.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서로 약속을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이제 표기를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본인이 이제 디자이너도 자기 작업 지시를 꾸미고 그렇죠. 유독 전화가 많이 오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왜 저는 이렇게 전화를 자주 많이 받을까요? 화를 내고. 빈 칸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그분은. 네. 자수도 제가 지정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대답하시는 알아서. 분이 있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 알아서, 진짜 나쁜 네. 말이에요. 네, 알아서 해주면 나중에 네. 클레임 치는 거지 이제. 엄마가 아니에요. 네. 항상 엄마가 아니에요. 맞아. 이게 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네. 때 작업지서를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그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지서를 작성을 하는데 작성 일자가 다른 작업지서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돌려- 많아요. 왜냐하면 네. 그 마지막에 최종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쵸. 그 전에 거를 만약에 킵을 하고 있었다가 최종을 이걸로 착각을 하면 변경이 될 수 있는 게 배색, 사이즈, 수량 모든 게 그 안에 그렇죠. 부자재까지 다 그렇죠.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게 그렇죠. 거기라고 봐요. 보통 일반적으로 브랜드에서는 얘를 이 작업지서를 최종으로 이제 확인하고 어프로벌 도장을 찍는 상황이 이제 MD가 프레임장님이 네. 최종 보시지만 MD가 대행해서 그쵸. 도장을 가지고 있죠 서랍에. 그죠. 그리고 이걸 한번 찍히면 네. 끝인 건데 네. 네. 근데 이거를 MD가 그걸 잘해서 다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최종 어프로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서류 밑에 쌓여가지고 생산이 안 되는 네. 경우가 가끔씩 나와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맞아요. 투입 안 아니죠. 되는 경우가. 네. 그러니까 작업지서가 디자이너 손에서 메인 작업지시서 이제 뭐 품평회하고 다 끝나고 나서 리뷰해서 나올 때까지가 한 보름 이상 걸렸던 것 같고 브랜드에서는 네. 이지 캐주얼이나 네네네.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MD 손에서도 갖다 묵죠. 묶는 거죠. 그죠? 네. 묵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다 돌려서 수량이 떨어져서 나와서 생산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던 거 네.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새는 대량 생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수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단 더 짧아진 것 같고 요새는 하나를 깊이 있게 파는 것보다 이렇게 그 베리에이션이 많이 돼서 네네네. 이렇게 얕고 넓게 파는 게 더 많아지는 추세로 가니까 저는 요즘 달라진 장식 꾸밀 모습이 때 네.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바로 투입합니다. 블로기 아니 그러니까 종목마다 틀릴 수 내공인가요? 있으니까 네. 이제 사장님은 이제 저기 우리 사장님이 아니 우리 시다 이제 시다는 네. 우리 시다는 이제 언더웨어 쪽에 너무 이제 내공도 많이 있고 그 쉐입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여성복도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여성복이 저희는 여성복이라 어려워요라고 그래서 글쎄 잠바하는 애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우분. 네. 네. 그게 유형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봉제 유형 되게 비슷하고 부자재 유형도 되게 비슷해서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좀 분류해서 키핑하고 있다가 화요일별로 좀 꺼내서 써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알아듣시는 분은 금방 빨라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매일 야근하시고 그렇죠. 네. 매일 야근 디자인 할 때도 솔직히 그 기본 도식화 아이템별로 네. 해놓으면 네. 나중에 디테일만 조금씩 네, 수정하면 맞아요. 되는데 네. 이걸 정리가 안 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매번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디자이너들 작지 그리거나 도식화 그리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한마디 부장님 저는요 금방 그려요 이렇게 저는 그분이 금방 갔으면 좋겠어요. 퇴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네. 특히 야근을 야근을 많이 지배를 하죠. 안 네. 봐요. 거의 뭐 아침에 갔다가 12시에 집에 갔는데 나는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저기 일반 브랜드들에서 보면 보통 이 MD도 야근을 많이 하고 디자이너도 야근을 많이 하는데 야근을 많이 하죠. 이 MD하고 야근밥이 정말 디자이너들이 맛있어요. 집에 난 안 좋아해. 살쪄. 집에 안 가면서 꼭 그 다음날 같이 온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신 분들도 가끔씩 네, 계시죠. 이상한 아, 애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음. 쟤들 왜 같이 출근하지? 네, 근데 출근하는 목적은 아니야. 어제랑 똑같이 입고 와. 근데 어. 상태가 좀 부시시해요. 저녁 때 같이 찜질방에 가셨나봐요. 찜질방은 네. 찜질방 갔던 걸로 정리하시죠. 술 네. 냄새도 나는데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술을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럼요. 맥주 가능하죠. 네. 막걸리 안 되나?
막걸리 막걸리는 싸가지고 하셔야 될 것 좀, 같은데요. 네. 아, 그럼 이제 맥주로 정리하시죠. 이 의류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인생이 리버럴하죠. 혈기왕성한 분들부터 네, 시작해서 네. 이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로 아무튼 네. 야근을 많이 하세요. 야근을 안 하려면 정리랑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는 힘들어요. 왜냐면 사실 디자이너는 비주얼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를 꾸미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루에 몇 개의 사진을 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해외 컬렉션, 스트리트, 뭐 온갖 우리나라 컬렉션 봐야 될 것들, 잡지들 너무 많고 우리 요새는 그냥 농담으로 내가 하루에 100개 이상의 사진을 캡처한다 그러는데 그 사진들이 매일매일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거를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정말 그 작지에 몰입할 수 작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쨌거나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으니까 인풋을 얻으려면 그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다 안 붙여놔도 사실 디자이너는 바쁘고 힘들고 참 경무에 시달리는 직업이죠. 이 디자이너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디자이너도 있긴 하지만 브랜드에 있는 친구들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그 디자이너들을 보면 시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장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동대문에 그 시장에 돌아다니는 디자이너들은 걸음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 목적이 분명하고 네. 어느 집 어느 집 오전에 어느 그거 집을 빨리 가야 하고 되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 오전에 발주해야 돼요. 그렇죠. 오전에 발주해야 샘플감이 이제 12시부터 2시, 4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네네. 8시에 열어요. 시장은 8시에 열어서 8시 반부터 오더를 받아서 9시 반에서 10시까지 된 거가 12시부터 창고에서 출고를 하는 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얘를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브랜드 디자인은 그림을 보고 디자인하지만 이 시장 디자이너들은 원단을 보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네, 그쵸. 원단이 너무 가까이 있고 원부 자재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은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발품 팔아서 다 알아야 되는 정보들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 정보들을 잘 모를 때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 이거를 누군가 이 앱으로 해서 이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저도 해. 옛날에 동대문 시장 지도를 한번 그려본 네,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나는 막내 들어오는 디자이너한테 명동 거리에 있는 모든 그 샵을 다 그려오라고. 맞아요. 우리 항상 시장 조사 내보낼 때 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자주 가던 상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명동은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데고. 그 90년대 때. 네, 90년대. 아. 늙었구만. 네. 아무튼 그런 데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 가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은데 이건 진짜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봐야죠. 근데 이거를 처음 가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 어디 일단 길을 못 찾아요. 네, 길도 못 찾고 호수도 모르고 호수도 모르고. 예, 이게 그리고 A, B, C, D가 일량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A, B, C, D만 정해져 있지 호수는 일련 번호가 아니거든요. 구역만 나눠져 있을 뿐인데 네. 이게 지하에 가서 있다 보고 2층에 3층에 있다 가다 보면 이게 자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얘에 대한 정보나 지도를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앱을 심지어 개발하는 저는 것도 그려봤어요. 자주 가는 집을 어떻게 하면 빠른 순서로 여기를 끊을 수 있을까? 효율주의자. 왜냐하면 보통 효율주의죠. 이제 그 올라가면 계단 옆에 응, 그게 응. 있어요. 그 상가 호수별로 맞아. 동선이 있어.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아, 이제 사진 내가 찍어서? 가는 집 이름을 이제 적어놓고 이 집에 내가 왜 갔더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맨날 가도 모르는데 네. 그 집인가 고 근데 그냥 동대문 시장은 A, B, C, D 동에 1층은 이제 자재들이 그렇죠. 기본 자재들이니까 놔두고 뭐 2층 D동은 아동 다이마루가 많다. 뭐 2층에 A, B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C, D. A, B, C, A, B, C, D A, B, C, D구나. 그러니까 D동은 그런 게 많고 2층에 C동에는 뭐 다른 많고, 레이스나 네. 부자재가 많고 뭐 그다음에 A동, B동 쪽은 숙녀 쪽에 그쵸, 원단이 더 많다. 뭐 이런 정도. 뭐 3층에는 오븐이 좀 많다. 다음에 우리 한번 정리해서 네, 그거 네, 네. 시장의 그
여기에 뭐 몇 호에 뭐가 있는지는 당연히 우리도 기억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대충 여기 가면은 뭐가 있으니 이런 걸 하면 돼. 잘알수 그거는 있다. 정확하게 제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저는 6년 동안 그 시장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을 길 건너에 살면서 매일 다녔기 때문에 와, 저는 대단하시네.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면 주차하면 힘들어요. 위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 주차장 찾기 되게 힘들어요. 네. 차를 어디다 놔뒀지 막 이거 진짜 네. 헷갈리더라고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가면 나름 네. 거기가 좀 복잡하죠. 맞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일부러 그 종합시장에 주차를 안 하고 옆에 따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요. 종합시장에 주차를 하면 진짜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차 잃어버렸다는 사람 많아요. 네. 아. 네. 그래서 거기 안 올라가고 따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러고 걸어가요. 아니면은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가든가 이렇게 하죠. 주차해놓고 내려오니까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다시 못 올라가시는 네. 올라가는 게 많아요. 문제지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든 찾아갈 수 내려오는 있는데 못 올라가는 금방 그 길을 못 내려갈 수 올라가겠는 있어요. 거예요. 네. 너무 가운데 중정원으로 나가셔야 돼요.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요 진짜. 참 저기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진짜 건 생산도 기본을 중요하지만 알아야지. 시장도 정말 잘 알아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옷을나 브랜드 요새는 인디 브랜드 하는 친구들도 많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원부자재에 있는 시장을 아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작업지에서 그쵸 예. 요즘 그런 뭐가 것들은 잘 되게 팔리고.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